한국에서 가장 신비롭고 위험한 산, 지리산. 그 깊은 숲 어딘가에는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괴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조선 후기의 문헌에는 지리산 일대에서 야차 또는 살령으로 불린 정체불명의 생물에 대한 기록이 드물지만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1832년 전라도 고을 원님이 산행 도중 사람 얼굴을 가진 거대한 짐승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존재는 밤에만 나타나며 인간의 말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고 사람을 홀려 산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종자가 며칠 후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지리산을 조사한 일본 헌병대가 수차례 괴생물체의 흔적을 따라 수색을 벌였지만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철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군 기록에는 야간 순찰 중 동물의 울음소리와 유사하지만 분명히 인간 언어와 비슷한 음성을 들었다는 보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산짐승이 사람을 데려갔다는 속설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을에서는 어린아이가 밤에 산을 가리키며 저기서 아줌마가 날 부른다고 말한 뒤 실종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괴생물의 묘사가 지역과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키, 사람 얼굴, 이족 보행, 그리고 말하는 것 같은 울음소리는 수세대에 걸친 전설과 현대의 목격담을 이어주는 공통된 요소입니다. 지리산 일대에는 오래전부터 도깨비 혹은 산신령을 넘어서 산짐승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에 대한 전설이 구전되어 왔습니다. 구례, 하동, 산청 등지에서는 이름 없이 불리는 존재에 대해 조용히 입을 다무는 노인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마치 산과 거래를 해야만 산에서 살아남는다는 식의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한 예로 구례의 한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마다 산에 떡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산이 사람을 삼키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풍습은 실제로 이뤄졌고 중단된 이후 몇 년 사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실종 사건이 발생하며 불안감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1972년 겨울 지리산 자락에서 군부대가 야간 정찰 중 괴이한 그림자를 목격합니다. 정체불명의 존재는 키가 2m에 달하고 몸 전체가 검고 두꺼운 털로 뒤덮여 있었으며 사람처럼 이족보행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일반 멧돼지나 공과는 현저히 다른 체형이며 에밀 소총으로 세 발을 맞췄으나 반응 없이 도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군부대는 곧바로 정찰 대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고 사건은 상부에만 보고된 채 묻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하사관은 저녁 후 술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존재는 짐승이 아니었으며 눈이 마주쳤을 때의 느낌이 설명할 수 없이 기분 나빴고 그것은 인간과 매우 유사했지만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당시 부대 내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야간에 이상한 발자국과 동물과 사람의 혼합된 울음소리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정식 기록으로 남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후 몇몇 군 간부는 해당 문서를 폐기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국방부 자료 보존실에는 해당 시기 지리산 관련 순찰 보고서 일부가 아예 빠져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2004년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제2부대 복무자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한 게시글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무하던 당시 동료 병사가 정찰 중 겪은 괴이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병사는 새벽 3시경 초소 교대를 위해 이동 중 숲 안쪽에서 분명히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구조를 알 수 없는 소리였지만 이리 와봐 같은 한국어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엔 동료 장난인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의 방향과 거리는 계속 변했고 숲이 마치 움직이는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병사는 심한 악몽에 시달렸고 후임자에게 숲을 등지지 말라고 경고한 후 조기 전역을 신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의 경험은 확인된 바 없지만 비슷한 이야기는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습니다. 1991년 방송 촬영팀이 지리산 백무동 계곡 상류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중 카메라맨 한 명이 실종됩니다. 3일 뒤 헬기로 구조 작업을 하던 중 수색대가 마지막으로 찍힌 테이프를 확인한 결과 영상에는 갑자기 흔들리는 장면과 함께 낮인데도 어둡게 변한 숲이 포착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리산 일대에서는 베테랑 산악인, 지역 주민, 수행 중이던 승려까지 실종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공통점은 악천후가 없었고 실종자에 대한 흔적이 없으며 조난 신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06년 서울에서 온 산악 동호회 3명이 한나란시에 사라진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GPS 기기와 배터리는 모두 작동 중이었고 장비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어떤 실종자는 구조 2일 전까지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불과 3분 사이에 사라졌고 발자국도 끝난 지점에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구조견들도 반응을 보이지 못했고 일대를 수색한 드론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종 사건은 자연의 힘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웠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다시금 괴수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한 구조대원은 산이 사람을 삼켰다는 표현을 썼고 주민들은 밤 8시 이후 산 입구를 지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괴수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가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멸종된 종 혹은 외래 생물설, 과거 동북아에 살던 동굴곰 혹은 유인원 계통이 은신 중이라는 가설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 지리산엔 반달 가슴곰도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물학자는 1950년대에 지리산에서 채취된 정체불명의 털 샘플을 분석한 결과 곰의 DNA와 유사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유전자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식 발표 없이 내부 보고로만 끝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군에서 유실된 실험체 혹은 맹수라는 음모론입니다. 베트남전 이후 국내로 반입된 군사생물 실험 자료가 지리산 일대에서 시험되었고 통제가 불가능해진 존재가 도주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가설은 군부대 출신 제보자들에 의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야간 초소에서 마치 인간이 4발로 기어다니는 듯한 모습을 봤으며 그 생물은 눈빛이 사람처럼 반짝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초자연적 존재설,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고 환각이나 혼란을 유발하는 존재, 북미의 스킨워커와 유사한 전설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미스터리 팬들 사이에서 흥미롭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한국형 스킨워커라 부르며 전통 민담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괴수는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닌 사람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정체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인간의 영역에 섞여들 수 있을 만큼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왜 이 사건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일부 군 간부의 지시로 사건 기록이 폐기됐다는 증언,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침묵은 단순한 두려움 이상의 배경을 암시합니다. 한 마을의 노인은 말했습니다.
산에서 본 건 말하면 안 돼. 괴이한 건 산에 남겨야 산이 조용해진다고. 지리산은 여전히 그 모습을 숨긴 채 가끔씩 목격담과 함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건 정말 동물이었을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무엇이었을까? 실체 없는 존재를 향한 인간의 두려움은 종종 가장 무서운 괴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괴담이 누군가의 실종과 사라진 기록과 목격자의 침묵으로 뒷받침된다면 그건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외면한 진실일까요?